21번 다 풀어보셨어요? 아, 없나? 21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21번은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이 어구라고 할까요? 소문장 구절이 의미하는 내포하는 바를 찾는 게 바로 이 21번의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29번 앞으로는 거의 다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21번이 가끔씩 아주 가끔씩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좀 어려웠나요? 음, 같이 해봅시다. Consider the seemingly simple question, how many senses are there? 이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 얼마나 많은 감각이 그곳에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아라. Around 203,017 years ago,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냥 A라고 부를게요. A wrote that there are five in both human and animal.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뭔가 책이나 서적을 썼나 봐요. 썼대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5가지의 감각이 있다라고 썼겠죠. 5가지 감각이 있다라고 썼대요. 즉, 그 5가지 감각이 뭐냐면 sight, hearing, smell, taste, and touch. 없어요? 21번. sight, 시각, hearing, 청각, smell, 후각, taste, 미각, and touch, 촉각. 이렇게 5개의 일단 이걸로 해봅시다. 21번. 제게 아니라 가지고. 이 5가지의 감각이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과 동물에게 5가지 감각이 있다고 예전에 2370년 전, 약 2370년 전에 그렇게 썼대요. However, 그러나가 나오면은 앞에 문장과 반대되는 말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긍정적인 걸 말했다면 부정적인 걸 말하거나 이것은 옳다라고 말했다가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올바르지 않았다. 이게 뭔가 반대되는 순차적인 진행이 되지 않는 흐름으로 갈 때 나오는 접속사가 바로 이 however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according to the philosopher F.M. 이 이름 못 읽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피오나 맥퍼슨 누군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FM이라는 철학자에 따르면 there are reason to doubt it. 이것,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5가지 감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들, 근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근거가 뭔지 설명해 주겠네요.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이걸 알 수 없어요. 이거는 21번은 그냥 다 읽어봐야 돼. 앞에 18번, 19번, 20번은 그냥 쭉 반까지만 읽어도 풀 수 있었잖아요. 근데 21번부터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할 이유들. For a start, A missed a few in humans. 시작하기 앞서 이 A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에 있어서 몇 가지를 놓쳤습니다. 뭔가 놓친 감각들이 있나 보죠. The perception of your own body, which is different from touch and sense of balance, and the sense of balance, which has links to both touch and vision. 2가지를 놓쳤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촉각과는 다른 자기 자신의 이 몸에 대한 감각입니다. 인지 감각이라는 거죠. 이게 저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촉각과는 다른 감각이 있대요. 내가 몸을 인지하는 스스로가 몸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2번째로는 the sense of balance which has links to both touch and vision.
촉각과 시각 둘 다와 연결되어 있는 균형에 대한 감각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가 인간에게 있어서 몇 가지를 놓쳤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의 몸에 대한 인식감이고 두 번째는 균형 감각 이 두 가지의 감각을 놓쳤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감각으로 인간과 동물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의심할 이유들이 원인들이 생겨나는 거겠죠. Other animals have senses that are even harder to categorize. 카테고리라는 거는 뭐 종류화해 놓은 거잖아요. 뭐 음식, 놀 것, 식당 등등. 그래서 categorize, rise라는 게 붙으면 어떤 뭐뭐화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ategorize 하면은 분류화하다, 분류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동물이란 건 사람과 다른 동물들이겠죠. 다른 동물들은 분류하기에 심지어 더 어려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나온 이 두 감각, 아리스토텔레스가 빠뜨린 두 감각 말고도 이건 인간에 있어서 빠뜨린 감각이었잖아요. 다른 동물들에 있어서 빠뜨린 감각도 더 많다라는 거죠. Many vertebrates have a different sense system for detecting odors. 요 vertebrate는 척추 동물이라는 거예요. 뭐 척추가 있는 모든 동물들을 속하겠죠. 사람도 척추 동물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 오돌이라는 거는 냄새인데 그렇게 좋은 냄새가 아니라 좀 나쁜 냄새, 악취 같은 거를 설명할 때 나온 단어입니다. 많은 척추 동물들은 이 냄새를 감지하기 위한 다양한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 체계가 5개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의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기보다는 뭐 그때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말 그대로 그 인간과 동물의 감각이 5개에 불과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는 게 여기까지 읽어도 화자가 주장하는 바임을 알 수가 있겠죠. Some snakes can detect the body heat of their prey. 예를 들어서 이 뱀의 경우를 보여주네요. 어떤 뱀들의 경우 그들의 먹잇감의 체내 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감지하는 것도 다 감각이죠. 근데 어떻게 감지하는지는 이 5감각에 기반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더 많은 감각 기관들이 있다라는 거죠. This example tells us that sense cannot be clearly divided into a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s. 이러한 예시들, 이 위에서 말한 게 다 예시들이겠죠. 이런 예시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감각들이 명백하게 제한된 수의 특정한 종류로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딱 정해서 이건 시각이고 이건 촉각이고 이건 청각이고 이렇게 나눠서 분류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각과 청각 두 개의 감각과 이어진 또 다른 미지의 감각도 존재하고 등등 많은 감각이 존재하니까 을 분류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게 화자의 주장이었네요. 그래서 이 아까 그 철학자 FM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어디서 썼대요? The Senses라는 책 혹은 서적에서 썼대요. Instead of trying to push animal senses into Aristotle bucket, we should study them for what they are. 여기서 이제 밑줄 친 그 문장이 나오네요.
A의 바구니에 동물의 감각들을 밀어 넣으려 노력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그것들 뭐겠어요? 이 감각들이겠죠. 감각 체계를 그들이 있는 그대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뭔가 이거를 분류하려고 절대적인 걸로 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갖고 이런 감각도 있고 저런 감각도 있고 플러스 알파 또 다른 감각들이 또 있겠구나 하고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선지를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이 push animal senses into our soul bucket 이런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요 인간과 동물에는 5가지 감각밖에 없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을 버켓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버켓에 모든 동물의 감각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게 화자가 주장하는 바네요. 근데 지금 푸시까지만 밑줄이 쳐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원래 본 뜻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선지. Sort various animal senses into fixed categories. 다양한 동물 감각들을 고정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것.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버켓에 넣는 것이 고정된 카테고리. 버켓.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버켓에 이 애니멀 센서스를 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선지들도 다 같이 봐봅시다. Keep a balanced view to understand the real senses. 실제 감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시야를 유지하라. 맞는 말이지만 이 문맥 이 어구의 의미를 나타내진 않죠. Without the traditional way of dividing all senses. 모든 감각을 나누는 전통적인 방식을 의심하라. 이게 화자가 주장하는 바는 맞았어요. 하지만 이 밑줄 친 것의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5가지 감각에 대한 이론이겠습니다. 4번. Ignore the lessons on sense of from Aristoteles. 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의 감각에 대한 교훈을 무시해라.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너무 고정된 체계로 이 동물 감각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지 말았으면 하는 거니까. 다음 5번. Analyze more animals to find real senses. 실제 이 감각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동물들을 분석하라. 이거는 절대로 아니겠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 이 21번부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단어 공부도 꼭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잠시만 그 숙제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길래 조금 예시를 들어가면서 해볼게요. 어제 제가 바로바로 숙제는 바로바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숙제를 보내줬어요. 일단 첫 번째로 문법 정리 아주 잘 해놨죠. 문법 정리. 우리 어제 배운 전치사나 병렬 구조에서 뭘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수동태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문법 정리를 일단 해주셔야 돼요. 다음 여기까지 문법 정리고 다음 독해 이 친구는 그냥 한국어로 쭉 썼네요.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아요. 그래서 독해 문법 정리 그 다음에 요약 내용 요약 그 다음 모르는 단어 하여튼 숙제는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4가지 문법, 그 다음 독해, 단어, 그리고 내용 요약. 그래서 9시 반은 조금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니까 숙제도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빨리 끝내고 빨리 노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21번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법 어떤 문법 쓰였는지 한번 봐봅시다. 이 how many라는 건 얼마나 많은 이 의문사 중 하나인데 이 의문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의문을 나타낸 단어인 거예요. who, 누구, what, 무엇, when, 언제,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why, 왜. 그래서 의문을 나타낸 단어를 의문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의문사가 쓰인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의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의문문이 있어요. 직접 의문은 의문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형태가 의문문이에요. 물음표로 끝난다는 거죠. 한국어로 봐도 너 어딨니?랑 나는 네가 어딘지 모르겠다. 라는 문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 의문문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서 봐봅시다. 이 두 개를 왜 구분해야 되냐면 의문사 뒤에 오는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문법 문제로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직접 의문문은 Where were you?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문으로 항상 의문문이고 그 다음에 어순은 의문사, 동사, 주어입니다. 근데 이거 의문사, 동사, 주어가 직접 의문의 어순이고 그리고 의문문이다 막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이 직접 의문문 예시 하나만 외우면은 간접 의문문은 그 어순의 반대이기 때문에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직접 의문문의 예시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이거 하나 외우시면은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간접 의문은 직접 의문과 달리 의문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 의문문이 아니라 의문사절이 첨가된 그냥 일반 문장이에요. 이 절이라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절 혹은 구절, 구문 이런 건 다 문장의 하위 개념이에요. 문장. 그래서 여기서 첨가된 의문사절은 이거죠. Where you are. I don't know where you were. 나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의문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의문을 내포하고 있죠. 절이 첨가된 문장이죠. 그래서 간접 의문의 어순은 직접 의문의 어순과 반대인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언젠가 꼭 한번 고등학교 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인 의문사는 how, 얼마나 라는 건데 이 how라는 의문사는 혼자 쓰일 때는 the way how, 아이고, 방법을 나타내는 방법을 물어보는 의문사로 작동한다면 이 형용사들과 함께 쓰일 때는 얼마나 음, 형용사의 정도를 물어보는 의문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many라는 형용사와 함께 쓰였으니까 이건 얼마나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어떻게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문장에 의문사 절이 첨가된 거니까 의문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간접 의문문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직접 의문 예시 하나만 외우라 그랬죠?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그거를 보면은 직접 의문의 어수는 의문사 주어 동사. 동사 주어. 간접 의문의 어수는 의문사 주어 동사겠죠. 그런 점 봅시다. 의문사 주어 동사네요. 얼마나 많은 감각들이 있는지 그곳에. 그래서 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How many are there senses 이렇게 주어 동사 어순을 바꿔서 근데 이게 바꿔도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죠? 대시 나오면 그냥 기본적으로 뒤에 문장이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곳에는 5개, 뭐 5개의 센스스, 감각이겠죠? 감각이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하게 있네요. 그리고 뒤에 문장과 관련된 선행사가 없고요. 그래서 2개의 절을 접속시켜주는 접속사 되시겠네요. 그리고 both A and B라는 거는 A와 B 둘 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표현들 한번 봐봅시다. both라는 건 둘 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라는 거고 A or B는 A 또는 B라는 걸로써 혹시 배웠나요? A랑 B랑 있을 때 아니다. A 혹은 B라는 거는 A 그리고 B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하나인지 B 하나인지 A랑 B 둘 다인지 모르는 경우 이 A or B를 써요. 그 다음 either A or B는 이 A or B보다는 조금 구분되는 A 하나 혹은 B 하나 일 경우 이 either A or B를 써요. 그래서 either A or B는 A나 B 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either 머리 빠졌네. either A or B, both A and B 이런 거 다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도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것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either A or B랑 비슷한 neither A nor B는 A와 B 둘 다 아니다. 이건 either A or B는 둘 중 하나.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다. 그래서 both A and B도 많이 나오지만 요 neither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오늘 처음 본 거면은 단어 정리할 때 얘네들도 같이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서도 그래서 both A and B 인간과 동물에 있어서 둘 다 5가지 감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around가 시간 앞에 있을 때 이 시간이 딱 특정 지어서 뭐 12시 30분이라는 시간이 아닌 12시쯤, 약 12시쯤이라는 뭔가 애매모호한 시간을 표현할 때 이 around를 써요. 그래서 around는 뭐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according to A라는 건 A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이고 또 투부정사 맞죠?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쓰는 거. 여기서 근데 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그것, 즉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념을 의심할 이유들. 요 이유들이란 명사를 꾸며줬죠.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형용사처럼 쓰였겠네요. 그다음에 이 위치가 나오면 얘가 관계대명사이긴 할 건데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봐야겠습니다. 근데 봐보니까 이 촉각과는 다르다. 무엇이 촉각과는 다른지 다른 주체 주어가 빠져 있네요. 근데 무엇이 다르겠어요? 또 다른 감각인 자기 스스로의 몸에 대한 인지 능력, perception. perception은 인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지 감각이 다른 거니까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의 자리에 있었을 주어가 빠진 이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겠네요. 밑에 있는 애도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촉각과
터치, 촉각과 시각 둘 다와 연결이 되어 있다. 무엇이 촉각과 시각 둘 다와 연결되어 있는지 주어가 여기도 빠져 있으니까. 근데 무엇이 연결되어 있겠어요? 이 새로운 the sense of balance라는 감각이 촉각이랑 시각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균형 감각이. 그래서 이 위치, 주격 관계대명사였고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를 쓴 것 같습니다. 뭐 that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that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냥 선행사가 뭐든지 사람이든지 뭐 사물이든지 선행사에 관계없이 that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both A and B 나왔네요. 그리고 A and B도 병렬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태를 일치시켜 주어야 합니다. 명사는 명사끼리 이렇게 연결을 했고 그리고 여기도 뭐 명사끼리 연결을 했네요. 그래서 and나 or 접속사들이 나오면 병렬 연결된 구조가 나오면 형태가 일치되었는지 그거 잘 보셔야 해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밑에서 또 나왔네. 이 뒤에 문장을 보면 분류화하기에 심지어 더 어렵습니다. 무엇이 분류화하기에 심지어 더 어려운지 그 대상, 주체, 주어 자리가 빠졌네요. 근데 이 감각들이겠죠. 이 감각들이 오직 5개로 분류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의 자리인 여기겠죠. 주어 자리가 빠진. 이 두 가지 문장을 이어준 주격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이거는 또 위치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또 투부정사가 나오네요. 투부정사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투부정사는 그 동사 앞에 to를 써서 얘를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사처럼 투부정사가 쓰일 때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부차적으로 수식해 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형용사 앞에 올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만 보고 가봅시다. 형용사 앞에 올 때는 그 형용사의 정도, 예를 들어서 어렵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왜 때문에 어떻게 하기에 어려운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걸로 해석이 되고, 만약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앞에 쓰였다면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걸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었죠. 지금 21에서 쓰인 투부정사는 어디 앞에 나왔어요? harder, 더 힘들다라는 형용사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에 더 힘든지, 분류하기에 더 힘들다. 이 힘든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이 투부정사는 부사처럼 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투부정사가 어떤 명사 혹은 형용사, 부사로 쓰였는지 알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식해주는 게 뭔지,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투부정사가 또 많이 나오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요 뒤에 문장을 봐볼까요? 감각들은 분명하게 분할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제한된 수의 특정 종류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어 동사가 완벽하죠. 그러니까 절과 절을 이어준 접속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문장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좀 길어서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 다음 이 divide into A는 A로 분류되다, 뭔가 분할되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분할되는, 분리되는 느낌. divide into A도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이 감각들이 손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사람에 의해서 분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annot be divided 수동태가 또 쓰였네요. 감각들이 분리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는 능동 표현이니까. 그래서 수동, 능동 그 미묘한 차이를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분사 우리 19번 배울 때 분사가 뭔지 배웠었죠. 분사란 동사가 자기 역할을 분할해가지고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라고 했는데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었죠. 이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지면 과거 분사로, 그리고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가지면 현재 분사로 쓰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 동사가 뭔가 ing나 pp 형태로 명사 근처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게 분사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요 limit라는 거는 제한하다, 한계를 두다, 제한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근데 limited, 지금 동사가 올 자리가 아니죠? 감각들은 분류가 될 수 없다. 동사는 이미 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사로 보는 게 맞아요. 이 number, 수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로. 근데 이 수가 뭔가를 제한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뭔가 능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람 혹은 뭐 기껏해야 동물뿐이에요. 혹은 어떤 상황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동의 의미로 제한이 된 거니까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를 써야 합니다. 근데 과거 분사의 형태는 뭐라 그랬죠? PP 형태. 우리 그 동사의 3단 변화에서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 맨 끝에 속하는 과거 분사 형태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미티드를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서 제한된 수의 특별한 종류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겠네요. 그다음에 이 instead of 뭐 명사라는 거는 이것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가 왔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겠어요? 명사가 와야겠죠. 근데 명사 대신에 동명사가 왔네요. 동명사도 동사의 아닌지를 붙여서 명사가 된 거니까 당연히 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해석은 이러이러한 것을 노력하는 것 대신에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ush A into B는 A를 B로 밀어 넣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적인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바구니로 끼워 넣기 위해 노력하는 것 대신에 뭔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가지고 더 많은 감각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를 or what they are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연구해야만 합니다. 이게 화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직접 의문, 간접 의문, 의문문 애들 그리고 여기서 단어, 어려운 단어들도 은근히 많았었죠? 단어들 꼭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요 가끔씩 명사 앞에 A나 on이 붙은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있었을 텐데 어딨지? 찾아봅시다. 여기도 나 있네. A few for a start. 이 명사나 뭐 부사 등등 단어 앞에 어나 on이 붙으면 이거는 하나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a few 여기서 a few는 몇몇의 란 뜻으로 쓰였지만 이
원래 few의 뜻은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적인 뜻이에요. little, 거의 없는. 근데 어가 붙으면 어가 무슨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거의 없지만 한 개쯤은 있는, 조금 있는, 즉 긍정적인 뜻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few와 a few, little과 a little을 조금 구분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